3년 동거를 했는데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고 6개월을 살았는데도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뭐가 다를까요? 오래 살면 자동으로 사실혼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현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는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룸메이트도 동거, 연인 관계도 동거,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은 지금 우리가 부부로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나와 주변인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우리는 부부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구별하셔야 되는 건 우리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우리는 이렇게 친한 사이야,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부다, 이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관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객관적인 요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부로서 함께 산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둘이 같이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판례들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에도 부부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보느냐? 한 번씩 살펴볼게요. 하나는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면 부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고, 이걸 제3자들한테 공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올리거나 해서 서로가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생활 모임을 같이 하는 것이 명절이거든요.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 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그 명절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또 사실혼 관계의 가장 큰 강력한 증거로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부로서 혹은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아내나 남편으로서 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동거를 같이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것도 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상호간 주고받았거나 하는 것도 경제생활을,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3년을 동거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일주일에 3일만 여자와 함께 집에서 있었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 본가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본가에서 지낼 때에는 특히 명절이나 이런 가족 행사 모임 때에는 남자분은 자기 본가에서, 그리고 여자분은 자기의 친정집에서 이제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의 자녀분들이 계셨는데 자녀분들한테도 이 여성분을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함께 동거를 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아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반대로 6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로 결혼식을 한 경우였거든요. 결혼식을 해가지고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혼인의 의사를 합치한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제3자들한테 우리는 부부입니다. 성혼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랬을 때 6개월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혼관계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혼인관계의 내용,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무엇이 좋으냐? 사실혼관계라는 것은 혼인생활에 실체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법률혼이랑 비슷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모았던 재산에 대해서 양측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재산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파탄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법률혼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혼인 관계를 사실혼 관계를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제3자와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사실혼 관계예요. 그랬을 때 이 제3자한테도 우리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상속권이라는 건데요. 바로 상속권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한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뭐 10년, 20년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 남편이 죽으면 이건 그냥 남남이 되는 거죠. 전혀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으로 미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를 해주거나 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사실혼 관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거를 하고 계시고 사실혼 관계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양가 부모님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내가 배우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증거를 미리 한번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비 공동통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셔야 돼요.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것도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인정돼야 된다. 먼저 첫 번째, 주관적인 요건으로 우리는 부부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사실혼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4년, 3년을 살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6개월을 살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셨거나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